이제 한 달가량 남은 대선을 앞두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선 후보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선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대학생 포럼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무척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방에 가는 일도 많고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공약 같은 거 잘 다듬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자료도 많이 보고 많은 분들 만나고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 바쁘게 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님이 초등학교 시절 때 아버지께서 대통령이 되셨어요. 갑자기 유명해지셨을 것 같은데 그런 주목이나 관심 이런 건 어떠셨나요? 특별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선입견을 갖기가 쉽죠. 네. 제가 그런 반대 입장이라도 좀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도. 그래서 그때 갑자기 대통령이 되시고 청와대 들어가고 그런다고 해서 뭐가 많이 달라진 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 교육이 그 청와대 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중류 가정에 그런 평범한 그런 생활을 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셨고, 그래서 저도 학교에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또 옷도 그렇게 특별한 그런 걸로다가 하질 않으셨고, 오히려 그 어머니가 이제 근검 절약하시고 전기불 켜 있어도 이거 끄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노상 키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오실 때만 키고 아버지도 부채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는 다 전기를 아껴야 되는 때니까 또 이제 전력난이 좀 심하다, 또 어디 가뭄이 들었다, 남쪽 지역에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 휴가 모처럼 가족들이 휴가 가려고 하다가도 그거를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역시 어릴 때 부모님한테 받은 교육은 참 일생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친구들하고 이제 학교에서 오면서 호떡도 사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호떡을 많이 사 먹어서 그런지 지금도 제가 그 호떡집 앞을 그냥 못 지나가요. 꼭 사 먹어야 되고. 저도 뉴스에서 사진을 봤는데 네. 호떡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내가 좀 모든 것을 좀 조심하고 좀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어린 마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괜히 부모님께 누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좀 행실을 여러 가지로 좀 조심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한다든가 그런 게 좀 습관화되는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오셨어요. 네. 어떻게 전공을 결정하신 건가요? 청와대라는 곳이 사실은 그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식탁에 손님들이 오셔갖고 둘러앉아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손님들하고 하시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산업을 키워야만 장래가 있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주목했던 것이 전자산업이에요. 지금 사실 IT가 이제 한국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고 해왔지만 그때 전자산업이라는 건 정말 깐난 애기같이 도대체 전자산업이 뭐 하는 데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이제 그런 초보 단계였는데도 이것이 우리나라에 맞다. 공해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손재주도 좋고 그땐 조립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이만큼 커다란 무슨 부피가 많이 나가는 이런 것을 파는 것보다 트랜지스터 라디오 요 몇 개 팔면은 그거에 못지않게 더 수익도 나고 하니까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렇다면 나도 한번 전자산업의 역군이 돼서 그런 발전에 한번 좀 이바지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공계로 바꾸고 또 전자공학을 전공 이제 택하기로 그렇게 된 거죠. 예. 후보님께서 직접 마음에 드시는 질문을 고르셔도 되고 저도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많습니까? 박근혜 펀드가 다음 주 출시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에 이제 참여하시게 되면은 사실 자신이 이제 이 소중한 이 뜻을 담은 거 아니에요. 펀드에 참여한다는 거.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담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그 선거가 되는 거예요. 선거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앞으로의 생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제 그 여성 그 가족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또 요즘은 또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 하는 얘기도 또 종종 나와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그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여성이 또 특히 가정에서 중심이 어머니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제 아기들 보육이라든가 뭐 교육에 대해서 걱정 없이 이렇게 잘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여성의 행복이 결국은 남편에 대한 내조라든가 또 그런 것도 잘 되고 그 어르신도 또 편안하게 좀 모시게 되고 또 자녀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키우고 이래서 그게 가정의 행복이 되고 나아가서 사회 행복이 된다 그런 생각에서 그 여성 문제는 정말 그 행복한 여성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명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등록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그 등록금 문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뜻에서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반으로 이것이 아니라 이제 소득을 연계해가지고 등록금 부담을 줄이면서 이제 소득 계층 중에 그 가장 어려운 그 하위 10%이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하고 등록금 무료로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소득 연계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전체 드는 등록금의 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그것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이 4.9%인 그 학자금 대출 이자를 그 우리가 3.9%로 낮췄어요. 앞으로 그것을 5년 동안 계속 낮춰서 실질적으로 실질 금리가 0%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자 부담도 줄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대학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죠. 대학도 뭐 이제 더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그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또 거기에 또 일정 부분 또 같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그 어떤 등록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으로 낮춰질 수가 있고 또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미 졸업을 한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 어려움도 해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 일반 학자금 대출을 ICL로 바꾼다든가 또 좀 상환 기간을 더 연장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계획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그 부담도 덜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님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가족이 다 건강하고 편안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보람을 갖고 즐겁게 몰두할 수 있을 때 그게 행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 함께 해주신 후보님과 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